202페이지입니다. 주택의 공급 질서 유지 방안입니다. 첫 번째, 공급받는 자들한테, 즉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하지 마세요. 1번. 누구든지 이 법에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증서나 지위입니다. 주권을 봅시다. 증서, 지위. 증서, 지위 하지 마라가 4가지 있고 해도 괜찮다 2가지가 있어요. 하지 마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양도, 양수, 알선, 광고 4가지는 하지 마라. 해도 괜찮다가 2개. 상속 저당입니다. 상속 저당은 해도 괜찮다. 그러면 증서나 지위에 뭐가 있는가? 옆에 박스 보면 있는데 그거는 이해해야지. 그건 암기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증서나 지위면 주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입주자 절주 증서, 청약 통장, 집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 성원 사채. 세 번째, 주택조합원의 지위, 지역 직장이죠. 지역 직장 조합원의 지위. 네 번째, 시장들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지면서 철거 확인서, 딱지죠, 딱지. 근데 시장들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지면서 철거 확인서, 그런 딱지 가지고 있으면 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정은 돼 있어요. 근데 어디, 몇 동, 몇 호, 이게 확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물딱지, 물딱지. 딱지는 딱지인데 물딱지. 5번,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집 받을 수 있겠구나 이해해야 돼. 암기하면 안 되고. 밑에 이제 2번 위반시 조치입니다. 위반 조치 하지 마. 근데 한 거예요. 첫 번째, 국장이나 사업주체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한 자에게 주택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하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지위는 무효고 계약은 취소입니다. 지위 무효, 계약 취소, 지위 무효, 계약 취소. 시험 문제가 지위 무효, 계약 무효 이러면 안 되고 지위를 무효하거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환멸한 것은 이게 적발이 안 돼가지고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나중에 조사하면 또 적발이 돼요. 사업주체가 다시 사들입니다. 사업주체가 법정 금액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주택을 사업주가 취득하고, 주택 취득했으면 사업주체 이제 나가라지. 주택가격을 주고 나가세요. 퇴거 명할 수 있고. 네 번째, 퇴거 명하고 이제 그런 자들은 법에서 하지 말은 게 했으니까 일단은 앞으로 10년간 입주 자격 제한합니다. 너 앞으로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없다. 10년간 제한. 그리고 3년 3천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2개 파트에 첫 번째, 하지 마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양도, 양수, 알선, 강호니까 뭐는 된다? 상속 저당 된다. 두 번째, 증서나 지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청약 통장, 주택 성원 사채, 조합원의 지위, 시장지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지면서 철거 확인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주 대책 대장자 확인서, 그건 이해하시고, 위반시 조치다 아닌 거 그러고 나오니까 첫 번째, 지위는 무효를 하고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사업주체가 환매하고 퇴거 명령 내리고 10년 이내 입주자에게 제한하고 3년 3천 처벌이다. 두 번째, 공급하는 자입니다. 공급하는 자. 사업주체한테, 사업주체 보고 하지 마라. 자, 여기다 이제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자,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사업주체가 갑이랄까요? 사업주체가 누구냐? 갑이다. 갑이 사업주체인데, 일단 주택건설 사업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겠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를 모집해야죠.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 내야 돼요. 입주자 모집 공고 내려면 승인 받아야 돼요. 승인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돼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딱 했다. 승인이 떨어졌다. 승인 떨어졌다. 입주자 모집했다. 공사 끝났다. 사용검사 받겠죠 이제. 공사 끝났으니까 사용검사 받았네요. 사용검사 받았으면 갑은 사업주체 갑은 이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뭘 해놔야 돼요? 보존 등기. 그래야 이제 이 아파트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 앞에서 누가 앞으로? 입주자 앞으로 뭐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해서 이제 입주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이전 등기. 자, 등기 사유가 발생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등기 사유가 발생되면 며칠에 등기가 된다? 60일. 이게 권리이면서도 의무입니다. 60일이라는 기간 동안만 해가면 된다. 이건데 권리고 이때까지 안 해가면 어쩐다? 과태료. 이것은 의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받고 승인 공고 냈습니다. 공고
입주자를 모집한 거예요. 모집한다. 돈 받고 이런 얘기요. 돈을 최대한 받아 쓰고, 자, 이 가격, 예를 들어, 이 가격 우리가 1,000원 걸 거야. 1,000원. 이 대지가 얼마다? 1,000억이다. 자, 얘는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고생해서 집 지어서 땅을 직접 파는 것이 아니고, 한 제3금융권 가서 지점장하고 짜가지고, 간평서 몇몇 매수해가지고, 이걸 갖다 감정평가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1,000원짜리 갖다가 한 7,000억 정도 최대한 대출을 땡겨 쓰고, 한 조합장이 아니고 뭡니까? 그 지점장 한 500 주고, 간평서 500 주고, 그리고 자기도 한 5천 가지고 잠적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금 이거 가장 많이 해먹은 어디냐 그러면 강동구 가게 되면 강동구 길동이 있어요. 길동? 혹시 길동하면 길동? 여기가 길동사거리. 이쪽 가게 되면 하남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천호동, 길동사거리에서 한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강동 성심병원. 이 사거리 코너,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거 제일 많이 해먹었을 거예요. 그냥 딱 입주자 모집하고 잠적하고, 그럼 다음 사람이 또 땅 주인이 또 하고 잠적하고, 제 기억도 이거 한 3번 이상 있어요. 3번 이상 이걸 갖다가. 이 땅에서는 특이하게 이 땅을 차려먹어요. 땅이 너무 좋거든요, 이것은. 초감도 진짜 이쁘게 그려놓고, 샥 해먹고 잠적하고. 그래서 이걸 어찌해야 돼?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때부터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되기 신청 가능 60일, 이 기간 동안 사업주체한테 뭐 하지 마세요? 담보 제공하지 마라. 이걸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 하지 마라. 저당권 설정 등 하지 마라. 지금 병이 이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지. 하지마. 하기만 하면 쩐다. 너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하기만 하면 얼마다? 2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2억 줄 테니까 가서 2년 좀 쉬고 올래요? 가요. 바로 쉬면 되잖아요. 안 갑니까? 안 간답니다. 좋아요. 그러면 20억 주문 할 겁니까? 안 가요? 힘들어요? 안 가요? 예. 그럼 하나 더 줄게요. 이러면 갈래요? 예. 거기 가면은, 거기는 다 이런 애들만 있어가지고, 소문에 의하면 거기서 나올 때 걸어서 못 나온대요. 그래도 200을 줄 테니까 갈 겁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하나 더 쳐줄게요. 걸어서 못 나온대요. 안 갈 거예요? 헬스했다. 그럼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그래도 안 간답니다. 돈이 필요가 없는 돈이 건강이 중요하지. 저는 이쯤 되면 저는 가요. 저는 가가지고 얘들 다 살살 꼬셔가지고 전부 다 저는 얘들 쫄병 만들어 놓을 거예요. 야, 우리 조직 정비 다시 하자. 지금부터 내가 대장할 테니까. 자금이 있으니까. 너네 대빵은 자금이 없으니까 들어왔지? 내가 자금이 있으니까 하자. 저는 조직을 만들어서 나오겠는데. 이러니까 2년 하다 걸리면 2년 간다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이분은 지금 20부터 안 간다는데 서울역 가면은요 20만 원 줘도 갈 사람은 꽉 찼어요. 서울역 가서 보면 20만 원만 줘도 서로 갈 사람이 많다고. 일부러 들어간 사람 많잖아. 살기 힘들다 해가지고. 거기 가면 삼시세끼 밥 다 줘요. 운동도 의무적으로 시켜줘요. 다이어트 쫙 돼요. 거기 가게 되면. 네, 다이어트. 이래서 이 처벌 조항 가지고 이거를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합시다? 부기 등기 합시다. 부가에서 기록한다. 더 붙인다. 부기 등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대지는, 이 주택은 입주자를 모집한 주택의 대지니까 입주자들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써놓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 부기 등기를 언제 해야 되는가? 돈 다 받아쓰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부기 등기를 언제 하냐? 그러면 돈 받기 전에 대지, 주택 나눠가지고 대지는 언제 하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부기 등기 해가야 돼.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딱 신청할 때 그 대지에 담보 적용이 돼 있으면 어쩐다고? 입주자, 모집, 승인이 안 나온다고 이것은.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예외적은 있지만은. 또 주택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돈 다 받고 난 다음에 이거 싹 땡겨 쓰고 난 다음에 부기 등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미리 잡아야지. 주택이다 그러면 부기 등기하려면 하늘에다 쓸 수는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등기 용지는 있어야지. 주택은 등기 용지가 없으면 담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은 언제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같이 해줘라. 근데 이거 부기 등기 반드시 해야 됩니까? 물론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대지는 이름 안 합니다. 어쩜 안 하냐? 설마 무슨 얘기냐? 사업주체가 국가지하철공사인데 국가지하철공사가 국민들 돈 들고 튀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두 번째,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갖다가 아직 대지 소유권을 미확보했어요. 자기 앞으로 땅 소유권을 못 가져왔다고. 자기 땅이 아니면 담보 제공 자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땅이 아닌데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아까 세 가지 봤잖아요. 국가지하철공사, 또 소유권 없지만 쓸 수 있는 권리 있다. 또 지구단위 80% 매도 청구, 사업계 승인 나와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또 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에다 대지를 신탁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는 부기 등기 안 된다. 주택을 언제 부기 등기 한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왜 안 해도 되냐 그러면 주택에는 입주자가 한 명도 없어요. 무슨 얘기요? 입주자 뭐지? 분양 승인했는데 입주할 때까지 분양을 단 한 개도 못 했다고. 그럼 그건 누구 거예요? 사업주체 자기 거니까 담보 잡아먹든 구워먹든 삶아먹든 지 거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입주자가 한 명도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 이랬는데도 어쩐다고 한다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어쩐다고 한다고. 작정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기 등기 이후에 발생된 행위는 전부 다 뭘 한다? 무효로 한다. 그렇게 해야 입주자 권익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자, 입주자 모집을 하려면 모집 뭡니까? 분양이지. 분양에 대해서 분양해놓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분양에 대해서 뭘 받아야 돼요? 보증받아요. 분양 보증. 어디에서? 공사에서. 분양 보증받는데 공사가 봤을 때 저 회사 아무래도 불안해요. 안 불안하다면 공사가 사업주체한테 공사가 안 되겠다. 갑이 누구라고? 사업주체한테 너 아무래도 내 불안됐다. 네 대지 나한테 소유권 넘겨라. 대지를 갖다가 소유권을 공사 앞으로 신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공사도 이제 넘어가겠죠. 등기 넘어져. 신탁 등기하면서 여기서 이 기간 동안 이러이러한 행위 할 수가 없다 하고 그 기간 동안 이러이러한 행위하면 그 행위도 무효다. 이렇게 해야 입주자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택건설 누가 하냐? 조합이 한다. 주택을 조합이 한다. 이번에 몇 세대 지을 거예요? 500세대 지을 건데 그러면 조합은 최소 몇 명 모집해야 돼요? 50%. 250명인데 인기가 좋은가? 500명을 모집을 했어요. 제가 원주 터미널 앞에 사거리 오니까 무슨 아파트 1차 조합원 모집 썼던데?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거? 1차 조합원 모집 완료 써놨던데. 요즘 지주택이 되게 많다고. 몇 세대인데요? 500세대인데 몇 명 모집했대요? 500명 모집. 그럼 더 이상 이제 고민 없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자, 500명 모집했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와야 안 나와요? 500세대 건설할 건데 500명을 모집했으면 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해야 안 해요? 할 일이 없지. 다 모았는데 뭘 또 모집하냐고.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지, 얘는. 그래서 주택조합이면 조합은 여기서부터.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여기서부터 60일. 이 기간 동안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 이게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요. 처음 얘기했죠.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자, 시작합니다. 1번 제한행위.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거기서부터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듣기 신청 가능 이후 60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듣기 신청 가능 이후 60일인데 하루 안에 주택조합이 하면 입주자 모집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듣기 신청 가능 이후 60일. 그 기간 동안 뒷말 봐요. 입주 예정자 동의가 없이는 주민들이 오케이 승낙하면 하는 거고 입주 예정자 동의가 없이는 다음 같은 행위를 하지 마라. 1번 주택 대지의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하지 말고 두 번째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임차권 하지 말고 세 번째 매매 증여 등 방법으로 처분하지 말고.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자 금지된 행위가 아닌 것은 정답 임차권.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냥 임차권이 아니고 등기되는 임차권. 등기되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문제 낼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출제자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한마디로 저당권 설정 등 하지 마라. 읽고 판단해요. 그 대지를 못 쓴다든가 대지가 날아간다든가 그런 행위 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 밑에 박스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 통보한 입주 가능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이요. 입주 가능일. 넘어갑니다. 2번 부기등기입니다. 저당권 설정된 제한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대지가 입주인재 동의가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합니다. 자, 이 대지는 이 주택은 입주인재 동의가 없이 양도, 제한물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재산이다. 그거를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는데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 공사 또 사업주체가 대지 소유권 확보 못했으면 그런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이 얘기고. 2번만 좀 신경 쓰고 언제 하냐 물어보니까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 3번 포기 등기 이후에 행해진 행위는 물어본다. 무효. 포기 등기 이후 행위는 무효. 다만 사업주체 경영 부실로 입주 예정자가 대지 양도했다. 입주 예정자 대지 받은 것 그것은 유효. 3번입니다. 건설대지 신탁. 사업주체 재무상황 및 금융거래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리인을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토지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건설대지를 주택토지보증공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 사업주체는 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 대지 소유권을 일단 나한테 넘기라고. 나도 불안하니까 넘기라. 2번 사업주체가 건설대지를 신탁할 경우 신탁 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재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60일 기간 동안 해당 신탁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효력은 없음을 신탁 등기에 포함한다. 또한 3번은 그 기간 동안 신탁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목적했을 때 그 기간 동안 하지 말아야겠는데 했다. 그 행위도 무효다. 그렇게 해야만 입주자를 보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총 우리 시험에 2번 났으니까 중요 부분은 아니더란 얘기고 그래서 마지막 한번 했고요. 4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이는 작년에 첫 신설되고 바로 얘가 답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갑이 사업주체 갑이 뭐 받아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입주자 뭐 해가지고 모집 해가지고 열심히 공사해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사용검사 받아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입주자 뭐 하고 이전 등기하고 입주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 처음에 얘가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이 토지 소유자가 A인데
이 토지를 갖다가 미확보한 거예요. 미확보한 상태에 착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 한다 이제? 매도 청구. 팔아라. 지겨우니까 그래 팔게. 어쩐다? 매도에 대해 합의했다. 그럼 괜찮은데 못 팔어. 끝까지 버티니까 뭐 해가지고 소재개해가지고 하여튼 결론은 승소 판결 받든 어쩌든 해가지고 겨우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가져와서 시작했다고. 이렇게 하고 공사가 딱 끝났다고. 공사가 딱 끝나 사용공사 끝나고 입주하려고 하는데 얘가 여기서 한번 폐해서 끝나는 것이는 또 소를 제기해가지고 결국은 얘가 또 다시 승소를 해가지고 얘 소유권 가져가는 이 등기가 무효다 해가지고 이 등기를 말소해가지고 다시 소유권을 얘가 또 다시 가져갔다고 이제. 그러면은 사용검사 받은 다음에 저기 있는 A가 다시 자기 소유권을 회복해 가면 근데 우리는 뭐가 되냐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 짱뚱하게 누구 땅이 있다고? A 땅이 있다고. 그랬을 때 주민들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어떻게 하기는 어쩐다고 가서 사와야지. 얼마 주고? 원만히 사야지 원만히. 얘가 원만히 팔겠습니까? 안 팔지. 그럼 어쩐다고 얘 땅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지? 파세요 매도 청구. 얼마 준다? 시가 준다. 판다 100% 안 판다. 뭐 제기한다? 소 제기한다. 우리 아파트 주민 몇 명이다? 5,000명이다. 5,000명이 돌아가서 싸운다? 한 명이 싸운다? 한 명이. 대표자 한 명. 대표자 한 명한테 대표자는 얼마 동의받고? 4분의 3 동의받고 싸운다. 그 중에서 B라는 애는 나는 소송에 참여 안 해. 나중에 돈 낼 때 B 뺀다 포함한다? 하든가 말든가 그래야지. 돈은 똑같이 내야지. 이래서 우리가 쟤한테 얼마 주기로 했다? 50을 주기로 했다. 참여하든 말든 50은 똑같이 내야 된다고. 이거 준 거 누구한테 달라고 한다? 사업주체한테.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1번. 주택, 복리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가지고 사용검사 후 해당 토지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결국은 끝까지 제가 소지를 자기 걸 다시 찾아갔다고. 그 자가 어쩐다고 이제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만일에 우리가 A다 시가로 팔겠냐고. 이번 기회에 어찌하지? 팔자해야지. 시가 안 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이제 뭐 해야지? 매도 청구 제기하고 안 팔면 소제기 소. 대표자 선정합시다. 얼마 등이요? 4분의 3. 근데 3번 그런데 꼭 간만 보는 애 참여 안 하는 애들. 참여하든가 말든가 소송에 대한 책임은 전부 다 안 된다. 모든 자한테 효력이 있다. 4번 매도 청구하려면 저 토지 면적이 크면 안 됩니다. 전체 면적 얼마요? 5% 미만 됐을 때. 전체 면적 5% 미만 됐을 때 가능하고 5번 이거 너무 늦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늦게 하면 안 돼요. 지금 A가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 찾아가고 2년 내에 의사표시해야 돼요. 2년 내. 6번 이렇게 해서 발생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래야죠. 자 이제 5번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는 핵심만 특수하는 핵심만. 첫 번째 시가, 두 번째 대표자는 4분의 3, 세 번째 소송에 참여하든 말든 똑같이 효력 미친다. 네 번째 5% 미만 등 가능하다. 다섯 번째 2년 내 해야 된다. 여섯 번째 전액 상환 청구할 수 있다. 5번 투기과열지구하고 전매제한입니다. 투기과열지구하고 전매제한이 이 장관이 나오자마자 나는 투기하고 전쟁을 선포한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보도자료 보면은 국토부 보도자료 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이 보도자료에 났어요.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까지 잡아야 돼. 자,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도 지정하고 시도도 지정하는데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청취하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좌우지간 이 부분이 답으로 가장 잘 나와요. 국장이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시도 의견 넣고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일단 그게 박스 밑에 2번인데 그 부분 잘 잡아놓고 박스 밑에 2번이죠. 투기과열지구 누가 정해요? 국장, 시도 봅시다. 자, 국장은 시도 의견 듣고 뭐 하겠죠? 심의하겠죠? 심의가 지정해서 뭐 하겠죠? 고시하겠죠? 그리고 또 통보하겠죠? 누구한테? 시군구. 시군구는 또 한마디 하겠죠? 입지자 뭐지 공개할 때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건 뒷말은 필요가 없으니까 결론은
상식. 얘는 상식이 아니니까 중요. 그러면 투기 관리를 지정할 때 요건, 어떤 데 요건이 되게 많은데, 조금만 생각하면. 투기 관리를 지정할 때는, 자, 직전을 석입해서 몇 달간? 이제는 2달간. 분양가 상한제는 3달간. 석입해서 3달. 지금 석입해서 2달. 2달간 청약 경쟁률이 얼마? 5대1 초과한다. 5대1 초과. 옛날에는 중대형 인기가 높아서 40평 넘어가는 것들이 높았는데 지금은 30평 이하가 40평 넘는 별게 없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을 때 2달간 경쟁률이 5대1 초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 1 초과했을 때 그 첫 번째 조건요. 그러면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양계획이 공급 물량이 전월보다 물량이 늘어나면 투기가 성행해요. 줄어들면 성행해요. 줄어들면 감소입니다. 감소. 얼마 이상 감소? 30% 이상 감소하면 그러면 투기가 성행한 거예요. 지난달보다 분양 물량이 공급 물량이 30% 이상 감소. 두 개는 숫자니까 좀 잡아주고 그 다음 봐요. 자 2번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정이 지난해보다 약간 감소한 거. 조금 감소한 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함정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냐? 감소냐 증가냐 이걸 잡아야지. 3번 자 시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이야. 전국 평균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인데? 60%인데 강원도는 몇 프로? 25%. 그럼 어쩐다고? 강원도는 아직 청약할 사람들이 무진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번 시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60% 강원도 20% 강원도는 청약할 사람들이 앞으로 무진장 많다는 얘기요. 그 다음 해당지의 공급 물량이 입주자 저축 가입자 중 1순위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다. 지금 원주시 청약 1순위 몇만요? 35만 명. 1순위만 몇만 명이라고? 35만 명. 원주시 인구가 총 몇만인데? 36만인데 1순위만 35만 명이라고. 이번에 300세대 공급한다고 1순위만 가더라도 폭탄 맞겠네.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1순위에 비해서 조금 적다 이러고 나올 리가 없잖아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 탑될 수 있는 것은 1번하고 2번에 1번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읽어봤더니 특이과일지구 지정 요건에다 내용만 잔뜩 써놨지 답될 수 있는 것은 2달간 경쟁률 5대 국민주택 규모 이하 10대 초과. 두 번째 분양계획이 전달보다 얼마 이상 30% 이상 감소. 그럼하고 나머지 애들은 더 이상 답될 만한 게 없어요. 3번 잘 잡아요. 3번 자 국장은 몇 년마다 재검토? 1년마다 재검토. 1년 재검토. 그 다음에 4번 5번 동시에 묶어가지고 평소 했던 대로 자 국장이 지정하면 시도 시군구가 찾아가서 해제해주세요. 시도가 지정하면 시군구 찾아서 해제해주세요. 해제 요청받은 국장 시도는 며칠 내 가부 결정? 40일. 그럼 결론적으로 특이과열주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국장하고 시도가 지정한데 국장이 지정할 때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 국장이 지정 해제할 때 시도 의견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 국장과 협의. 그게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 답 될 수 있는 것은 요건이 뭐냐? 2달간 5대1 초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 10대1 초과 전달보다 분양계획이 30% 이상 감소. 세 번째, 국장 1년마다 재검토. 네 번째, 시도 시군구 해제 요청하면 40일 결과 통보. 끝. 그럼 이제 전매제한입니다. 전매제한은 전매제한 대상이 뭔가? 전매제한 대상은 첫 번째가 투기 과열지관의 지위입니다. 지위가 뭐예요? 분양권. 뭐는 아니다고 물어보니까 시험에 물어보니까 뭐는 아니다? 주택은 전매 대상이 아니다. 투기 과열지관 지위만.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하고 지위. 세 번째 수도권 공공택지 외 그냥 쉽게 민간택지 주택하고 지위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데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안 전매가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뭐는 빼주라? 상속 빼주라. 기출문제 분석했던 사람들은 상속이 계속 답은 나온 거예요. 상속도 못하는데 어디 있냐고. 상속은 제외한다. 자 그러면 자 이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되는데
언제부터 전매가 안 되냐 하면 전매는 자 지위가 언제 생깁니까? 지위가 내가 청약 신청했다고 지위 생긴 것이 아니고 당첨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공급 계약을 써야 계약서를 써야만 비로소 뭐가 생겨요? 지위. 우리가 말하는 분양권 계약서 써야 분양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공급 체결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입주자가 자기 앞으로 뭐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그때는 지위가 이제 뭐로 바뀌었다? 주택 바뀌었다. 주택. 그때부터는 주택. 등기하면은 주택. 등기하기 전까지는 지위. 자 그러면 뭘 잡는다고? 지위를 잡으니까 지위가 언제 생긴다고? 공급계약 체결하면 지위 생긴다고. 언제부터 막아야 돼요?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이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0년 이내 제한하는데 투기관리구 지위는 언제까지 제한하냐? 언제까지? 이전 등기 완료할 때까지. 등기하고 분양권 팔아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등기하면 뭐라니까? 주택이라니까. 등기하고 팔아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어쨌거나 등기하고 팔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럼 법 만든 사람 그냥 지위할 수 없다 그러면 끝나지. 지위할 수 없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말을 쓰냐 그러면 자 지위 분양권은 계약 체결하면 지위가 생겼죠. 입주하면은 즉 주택이 되면 없어지죠. 근데 이 경우에 통상 몇 년이라고? 2년. 아주 늦은 몇 년? 3년. 통상적으로 이렇게 걸리는데 여기는 몇 년이 넘었어요?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넘어가는 분양권도 있다고. 중간에 건설 문제 생기면 5년이 넘어가는 것은 팔아도 괜찮다. 이것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등기하고 판다. 단 5년이 넘는 것들은 팔아도 괜찮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지, 수도권 민거주택지 여기 보게 되면 뭐 1권역 뭐 1, 2, 3, 4 지역이 있고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3년, 4년, 5년, 6년 해봤자 안 되니까 아예 빼버렸어요.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거. 지문 하나 나오면 100% 풉니다. 안 보지만 7월달부터 연습할 거니까 지문 하나 나오면 안 보고도 100% 풀어요. 한 문제 나오면 888로 풀어요. 안 본다 하더라도 그냥 다음 달부터 이제 수업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전매 제한이 우선면인데 이 기간 동안 하지 말았는데 그래도 한다. 얘 왜 그러면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사유겠으면 한다. 첫 번째, 세대 구성은 전원이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데 어디로 가지 마라? 수도권 가는 것만 빼고. 두 번째, 전원이 어디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 번째, 전원이 해외 이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네 번째, 이혼해가지고 위자료 주는 거. 다섯 번째, 내 주택을 공공사업용 제공하고 2주택 전용 받았다. 여덟 번째, 국가지자체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면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날아간다. 일곱 번째,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전부 주라고 일부 주라고? 일부 증여입니다. 일부 증여. 일곱 가지 사유가 있으면 첫 번째 사업주체 동의받고 판다. 사업주체 동의. 근데 이게 지위가 아니고 주택인데요. 그래요. 주택이면 주택공사 동의받고 판다. 근데요. 이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데요. 그러면 그때는 지방공사 동의받고 판다. 원래는 주택은 주택공사 동의받고 파는데 그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고 팝니다. 그럼 이게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데 작년도 이게 나왔는데 자, 팔 수 있는 경우 자, 함정이 답은 1, 2, 3, 7 답 나와요. 전원, 수도권 이전은 제외, 전원이 상속주택, 전원이 해외이주, 2년 해체료, 배우자 증여할 때는 일부 증여다. 이런 부분만 바뀌니까 이 부분만 잘 잡고 이 기간 내에 팔면 사업주체 동의받고 팔면 되는데 주택이면 누구 동의받는다고? 주택공사. 지위는 분양권, 지위는 누구? 사업주체 동의. 주택은 주택공사 동의. 작년에 출제가 아무 생각 없이 주택은 사업주체 동의받고 판다. 작년 시험 이렇게 냈다고. 그래서 O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주택은 토지주택공사지. 라고 틀렸다라고 이의제기 딱, 이의신청 딱 하니까 출제위원이
무슨 소리야? 안 받아준 거예요. 자기 실수, 미안하다는 말했는데 말 않고 안 받아주니까 수험생들이 멈춥니까? 뭐 했지? 행정심판 제기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다투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게 주택은 그 전에는 분명히 이게 똑바로 냈거든요. 그 전에는 작년 시험에 해필이면 주택을 사업주체에 동의받고 전미한다 출제 문제 이렇게 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이의제기했다고 이의제기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 사람 내려움 앞에 있는 사람이 이의제기하니까 지금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는데 특히 이 문제만 맞히면 통과되는 학생들 전국에 100명이 넘는다고 돈 모아가지고 그 전에 변호사 살 때는 맨 300만 원 주니까 소문에 의하면 이 변호사가 별로 힘을 안 썼던 모양이에요. 제일 처음에 한 번 승수하고 계속 깨지는 거예요. 이번에 또 해야 되는데 앞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 사람 하지 마. 이 사람 신경도 안 써준다고. 다른 사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변호사 중에서 좀 센 데가 어딥니까? 김현장? 거기 말고 또 센데 하여튼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서열 매드 중에 한 군데 했다 선임한 것 같아요. 변호사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변호사가 내용 파악 제대로 해가지고 이의제기 하니까 이 출제자가 이것은 그냥 원론적인 걸 물어본 거니까 두리뭉실 넘어간 거예요. 문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주택법을 갖다 제대로 해석한 거예요. 딱 사업주체 개념이 뭐고 쫙쫙쫙쫙 써주면서 이래 가지고 이것은 출제인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빨리 답을 3개 하든가 아니면 5개 답 다 하든가 이 문제를 분명히 잘못해가지고 이번 변호사는 아주 잘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변호사가 승리했던 소식이 들릴 것이고 이것을 돌려야 저기 있는 천호동에 있는 김현정이가 이게 승소가 해야 얘가 시집을 간다고. 그럼 나이가 40대 가고 있는데 2차에서 작년에 한 문제를 떨어졌는데 걔가 딱 이거 걸려있으니까 지금 이거 행정심판 주동자가 쟤라고 쟤. 교수님 나 이번에 이거 한 문제만 되면은 그러면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요. 제가 8기 아닙니까 8기. 여러분 몇 기입니까? 11기. 꼭 저 8기 선배가 굳이 4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면은 저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빨리 결론을 내주면 좋은데 벌써 지금 이제 7월 7월. 그럼 이제 만약에 저기서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또 준비해야 돼요. 통찰을 갖다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저런 게 좀 답답한데. 하여튼 우리는 뭐라 한가 배우기는 일단 제대로 배워요. 나중에 이렇게 잘못되면 얘기할 테니까. 누구 사업주에 동의받았는데 주택은 분명히 누구다? 토지공사. 주택을 공급한 자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고 판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했다 그러면 지위는 환매합니다. 지위는 환매. 누가 환매하냐? 사업주체. 주택은 환매한다. 참 하나 빼먹었네. 여기서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동의해주라 그러면 동의해주면서 우선 매입. 얼마 주냐 그러면 자 지위는 전매하면 사업주택 환매인데 사업주택 얼마 주냐 그러면 입주금 플러스 이자 먼저 입주금 플러스 이자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매입 비용. 사업주체가 살 때 들어가는 비용 매입 비용. 그러니까 우선 매입할 때도 입주금 플러스 이자만 준다. 매입 비용을 갖다 우리 시험에서 전매대금 이렇게 뭐래? 전매대금이란 예를 들어서 갑이 분양받았다. 지위 있죠? 지위.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계약금 냈겠죠? 계약금. 중동에 1차, 2차, 3차 냈겠죠? 여기에다 플러스 이자. 이게 뭐라고? 매입 비용인데 갑이 왜 파냐고. 중개업자가 살살 꼬셔서 P 1억 붙여준다고 파지 않았겠어요? 여기다 플러스 P. 이게 뭐라고? 이거는 전매대금. 이거는 뭐라고? 매입비용. 그러니까 매입비용하고 전매대금이 같은 개념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택을 공급했으면 주택에는 분명히 뭐 한다? 부기 등기한다. 부기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뭐라고? 이 주택은 전매 제한 주택이니까 전매 제한 기간 내에는 얘들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는 소유권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을 써놔야 모르고 사더라도 안 산다. 하지 마라. 이거 하다 걸리면 3년 3천. 공법에서 투기 어쩌고 저쩌고 걸리면 죄다 3년 3천. 공법 투기는 3년 3천. 그래서 맨 밑에 20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위반시 조치 해가지고 사업주체 환매.
전매자 이발하면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액, 이자를 합한 금액, 입주금 플러스 이자, 매입비용, 매수인에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입주자 선정된 지를 취득한 것을 본다. 토지공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토 우선 매입할 때도 그때도 입주금 플러스 이자만 준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 부기 등기입니다. 이거는 주택에는 부기 등기를 알아두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또 있죠.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서는 부기 등기한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전매 제한 일반자 신고하면 포상을 씁니다. 건당 1,000만 원 이하의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다. 그렇게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8페이지 보면 마지막 이제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 제일 먼저 나온 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있어요. 리모델링. 때 되면 하도 재건축 좀 그만하고 철근 콘크리트가 자재가 튼튼하니까 리모델링 해서 씁시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아예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자 수립을 하는데 자 누가 수립자냐 묻게 되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은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시장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시장은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는 수립해야 된다. 원주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한다 안 한다? 원주시는 리모델링 수립한다 안 한다? 강원도지사 수립이 필요 그럼 하는 거예요. 강원도지사 말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해야 한다. 도지사가 말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자 그럼 이렇게 지금 결론 이제 수립자가 누구냐? 수립은 누가 하냐?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한다. 대도시가 아닌 도지사 수립이 필요 그러면 한다. 근데 얘들은 몇 년 단위 수립하냐? 10년 단위 수립하고 몇 년 재검토냐? 재검토야. 공법 재검토 전부 다 5년이죠. 5년마다 재검토한다.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친가 봐요. 첫 번째 의견 청취하고 자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심의하고 그리고 확정 또는 승인 그리고 고시하겠죠. 자 여기 봐요.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하는데 컨닝하지 말고 칠판 보내 칠판. 작년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자 기간은 며칠일까요? 기억, 니은 이게 작년 한 문제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열람할 때 기간은 며칠 준다고? 14일. 무슨 25일은 14일. 지방의 의견 청취 어디 들어본 데 있대요 없어요? 광역 며칠? 30일. 기본계획 며칠? 30일. 그쪽 기본계획 이쪽 기본계획 똑같으니까 며칠 잡아준다? 30일. 이렇게 한 사람들은 풀었다고. 똑같이 나가니까. 협의한다. 누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자. 며칠 줄까요? 입지기재 며칠? 10일. 그거는 특혜 빨리 하라고 10일. 의제되는 상 며칠? 20일. 건축법 며칠? 15일. 광역 기본계획 관리계 며칠? 30일. 그럼 얘도 며칠이겠네. 보나마나 30일이겠지. 심의, 어디 심의? 이것은 저 심의가 어디가? 원래 주택법 심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인데 여기는 주거정책 나오면 안 되고 이것은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똑같아.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재건축할 때 어디 심의요?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너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확정한다. 잘 봐요. 확정은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확정하는데 대도시시장하고 일반시장은 도지사 승인받는 거예요. 원래 대도시가 도지사한테 무릎 꿇는데 안 꿇는데? 안 꿇는데 여기는 꿇는다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시장이 만들어서 도지사 승인받는다. 도시 기본계획 대도시가 만들지. 도지사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받아야지. 받는데 도시기본계획은 대도시라는 말을 안 써요. 거기는. 대도시라는 말을 안 쓰니까 출제자가 일부러 대도시 끄집을 리가 없다고.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시, 시장으로서 수립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는 직접 확정하고 시장으로서는 도지사 승인.
그 시 안에 대도시가 있지만 그걸 빼내지는 않는다고. 법에서 안 뺐으니까. 근데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법조문에서 대도시를 따로 빼놔도 이렇게 대도시 시장도 도의사 승인 받는다니까 이거 하나만 좀 알자고. 그러면 일반 시장 승인 받아 하면 기본적으로는 대도시도 받는데 당연히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시 공부했다 고시 작년 시험에 이걸 갖다가 한 문제 박스 딱 해가지고 기억, 니은에 알맞는 숫자는 이러니 공법이 고득점이 나오겠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공법은 고득점이 안 나와요. 근데 좀 유추해보면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면 4장 거기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싹 끝났어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리모델링 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 다음 2번 세대 증가 시기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만드는데 이게 원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20년, 15년, 20년 펼 예정이 없지만 분당에 가서 보면 분당이라는 신도시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분당을 언제 가봤냐면 89년도 가봤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웬만큼 아파트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분당은 88, 89, 90, 91, 92 이 안에 분당이라는 신도시가 동시에 이 짧은 기간 내에 분당이라는 신도시가 동시에 조성이 건설이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도 동시에. 그러면 이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 단지는 5,000세대네. 분당 시범이 1,800 되게 많아요. 여기는 3,000세대네. 여기는 2,000세대네. 700세대네. 두 개만 재건축하게 되면 몇 세대 옮겨가요? 7,000세대. 7,000세대 옮겨가면 분당 어디에 남는 공식 칠순 있을까요? 없어요. 전세 대란날. 이런 문제 생긴다고. 5,000세대만 옮겨간다. 이건 난리날 글 때가 이쯤 가버리면. 이러다 보니까 동시에 우리는 다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시기 있으니까 시기 조정.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누가 만든다고?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시는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리모델링은 허가받는 허가. 리모델링 허가예요, 허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증가해, 늘어난다. 늘어나는 세대가 몇 세대 이상이냐? 30 이상. 그때는 승인대세 사업계획 승인, 허가된 사업계획 승인. 이거는 누가 해주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는 시군 거요. 그러면 이게 동시에 들어가는 전세 대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국장이 야, 안 되겠다. 이거 기본계획 조정해서 리모델링 시기 조정해라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누가 도지사가 야, 안 되겠다. 이거 허가할 때 시기 조정이라 말할 수 있다고. 그럼 얘들은 어쩐다고? 시기 조정을 해야 된다. 그게 2번 세대 증가의 리모델링 시기 조정 그런 얘기예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서서 읽어보세요. 3번 청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청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이거는 뭐 생각하면 되냐?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 하죠. 청축 리모델링 하려면 이게 부실한데 청축 들어가면 안 되지. 안전진단 해보고 튼튼해야 청축하죠. 청축 리모델링 하는 자는 시군구역에 안전 요청. 청축 리모델링 시군구 안전진단 요청. 안전진단 요청받은 시군구청장 청축 가능 여부 확인해서 진단 실시합니다. 자, 2번 시군구청장은 진단 실시할 경우 대리인이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하고 안전진단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 구조, 기술사와 함께 진단해라. 그건 약간 차이점이 있네. 도정법하고 건축.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추천하는 건축, 구조, 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 실시하고. 한번 시군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어요. 이거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 리모델링 하다 붕괴된다 이거 아닙니까?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면 청축 리모델링 허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도정법 넘겨야지. 너 도정법 가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받고 재건축이라 그래야 돼요. 4번 시군구청장은 수직증축 줄 거 봐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서 안전진단 실시합니다. 서식 증축에 있으면 또 한 번 한다. 상세 확인 안전 실시하고 안전진단 의뢰받은 기관은 진단 실시하고 진단 협의를 만들어서 요청자하고 시군구 주고 그건 뭐 도정 똑같고 6번 시군구 청장 안전진단 실시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리모델링 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너도 일부 내라 이 얘기고 전부 일부입니다. 전부 부담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리모델링 허가에 관한 사항인데 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은 일단은 처음부터 허가다 허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누가 하냐 물어보면 리모델링을 누가 합니까? 물어보면 누굽니까? 조합해야지. 아니요. 입주자 대표회의도 할 수가 있어요. 조합이 하다 한 동 한다 했죠. 얼마 동이요? 75. 전체 한다 그러면 전체 75 플러스 동 50% 이만큼 동의 받고 여기서 거부하면 쩐다? 나가라. 매도 청구. 입주자 대표가 간다? 소유자 전원동입니다. 소유자 전원동이. 이게 법 만든 사람이 과연 이쪽에서도 전원동의는 힘들 텐데 이 아랫역에서 과연 전원동이 나올까요? 어떻게 전원동의라고 했을까? 90%도 아니고 하여튼 전원동의가 있으면 입주자 대표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이 시공자 선정이요. 자, 조합에서 하든 입대가 하든 했던 시공자를 데려옵시다. 시공자 선정할 때 어떻게 하냐? 조합이 한다 그러면 조합은 뭐 해가지고 총 해가지고 입주자 대표가 한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비리방지 뭐가 합니까? 경쟁 입찰. 비리방지 그러면 경쟁 입찰 가야 되는데 경쟁 입찰을 하기 곤란하다. 왜 곤란한데? 물어봤더니 입찰 공고 냈는데 한 명도 안 와요. 아무도 안 하는데 2회 이상 한 명도 참여 안 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라 할까? 수의계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끝났으면 리모델링도 사용검사 받습니다. 리모델링 끝나면 5번 사용검사 받으라. 4번 읽어봤자 의미도 없고 4번, 5번 별 의미가 없어요. 4번은 무슨 얘기냐면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의제가 몇 개 있다? 많다죠. 리모델링 허가받으면 의제가 많다. 똑같은 얘기요. 5번은 무슨 얘기냐? 이게 세대 증가 리모델링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몇 세대냐? 5,000세대. 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5,000세대 있다. 세대 증가 몇 세대 늘어날 수 있어요? 몇 세대 늘어납니까? 1.15, 15% 넘기니까. 15% 늘어난다 그러면 5,000세대 몇 세대 그러면 15%. 10%면은 500, 5%면 250. 뭔다? 750세대가 늘어나면 혹시 이 도로가 부족하진 않을까요? 이런 얘기요. 세대가 너무 많이 늘어가면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주택법 마쳤어요. 리모델링은 지금 확신해봤어요. 잠시 쉬고 문제 풉시다.